네, 소개해 주시죠. 어차피 제 사연입니다. 스퀘어 풋 뭐야? 뭐예요? 스퀘어 풋이 무슨 뜻이에요? 뭐 쇼핑몰 이름이에요? 이게 제가 풀이를 해보자면 스퀘어는 네. 사각형이란 뜻이잖아요. 네. 풋은 뭐예요? 발. 발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확하잖아요. 스퀘어 풋 한글입니다. 스퀘어. 네, 스퀘어. 어떻게 하면 한글이 되죠? 스퀘어 풋. 못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입니다. 뭐지? 아, 사자성어라고. 사실 장난이고 해외 부동산 어플입니다. 지금 스태프 놀라시는 거 보셨나요? 왜냐? 전 사연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때를 맞췄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 해외에 있는 부동산 어플 스퀘어 풋을 사용해 본 적은 없겠죠. 네. 그러나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부동산 어플들 있잖아요. 네. 그걸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직업이 많으셨네요. 분명히 이상하다. 저번 사연에 떡볶이 하셨는데.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님이 그 분식집을 잠깐 했어요. 어머님께서 네네. 오. 약간 다재다능하신데.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플을 굳이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카노 씨는요? 저 집 구할 때 많이 써봤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왜요? 돈 벌려고. 아무튼 우리 그 카노 씨가 또 이렇게 같이 이런 어플을 좀 많이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국내 어플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저 부동산 어플을 말씀하시는 거. 네, 이제 사용해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사실상 제가 그 보는 것보다 제가 거기다가 직접 방을 찍어서 올리는 담당자 관리자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매물 올리는 걸로. 아니 그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게요.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회사 사무실 때문에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담당해가지고 그때 저는 그 어플상에서 그 프로필 사진이 가장 예쁘신 분으로. 아,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의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 둘, 셋. 사기, 호구. 호구. 아, 형 호구. 근데 다른 분들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진 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허위 매물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좀. 맞아요. 보고 있나? 부동산 어플? 맞습니다. 그 어플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업체 문제죠. 업체 문제죠. 보고 있나? 부동산 업체? 뭐 다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집을 그러면은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미지 사진을 난 중요시 본다. 네. 월세 안 봐요? 아, 그 가격? 가격 많이 보죠. 저는 어플이 허위인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존재하는 집이냐를 무조건 확인하고 없으면 안 가겠다.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 그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이제 집을 구할 때나 뭐 이런 어플을 사용할 때에 약간 좀 유용한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세집 구하실 때, 전세집 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집을 보시는 것보다 등기부 등본을 먼저 보여달라고 해서 융자가 얼마 정도 있는지 보고 융자가 그 집의 가치보다 60% 이상 정도가 있으면 대부분 요즘엔 못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요즘에 그런 게 많죠. 대부분 그렇죠. 예, 우리 무스 씨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돌려줘. 집주인. 보고 있으면 돌려줘 빨리. 저는 집 구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과 이 집에 대한 퀄리티. 좀 그런 걸 좀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남향, 북향, 뭐 서양 이런 거는 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왜냐면 어차피 암막 커튼 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뷰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아요. 예전에 처음 집 구할 때는 뷰, 오션 뷰, 뭐 하버 뷰, 그다음에 뭐 포레스트 뷰, 네. 알러 뷰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뷰들 안 보더라고요. 암막 커튼을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가격.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집 구할 때 가장 중요시하죠. 들어갈 때 이제 물이 잘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곰팡이가 피했는지 안 피했는지,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지, 그리고 뭐 벽지가 우는지 안 우는지. 아무튼 그 스퀘어풋이라는 그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뭔가 있는 사연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안 읽어봤는데
약간 좀 이 집하고 관련됐다는 거는 당직기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유체화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집이잖아요. 이 집에서의 공포는 정말 도망갈 도피처인데, 집이 거기가 공포라는 거는 진짜 많이 공포일 것 같아요. 많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 더 이상 쉴 수 없다, 여기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 있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32억짜리 자이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그런 기분이에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카노한테 그 수수료 많이 해주고 빨리 집 팔 수 있게끔 해달라고. 안 나가요. 그럼 이쪽 문제 아닙니까? 근데 형님은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있었던 사연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시험 구독 부탁해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스퀘어풋입니다. 10년 전 제가 홍콩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아, 역시 해외네요. 네. 미술과 경매를 공부하기 위해 한참 동안 영국과 홍콩 사이에서 고민하다 경제적인 이유 등 복합적인 문제로 홍콩으로 단기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홍콩의 집값은 어마무시하잖아요. 거처부터 정해야 하는데 혼자 준비하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 싱가포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알게 된 홍콩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피곤해서 눈 감고 있는 저에게 띨띨거리다가 용기 내어 가이드 책을 펼치고 말을 걸어왔던 젊은 커플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케빈과 몇 번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것이 늦게나마 생각나지 뭐예요. 곧바로 전 케빈에게 오랜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케빈에게 답장이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온 케빈은 홍콩에서 지내게 될 저에게 많은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홍콩에서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고 있겠다는 케빈의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기쁘던지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중 케빈이 알려준 것이 스퀘어풋, 바로 홍콩 부동산 웹이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렌트비가 비싸더라고요. 카테고리를 다 눌러보아도 제 예산에 맞는 집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스퀘어풋을 들락날락했더니 어느 날 좋은 위치에 싼 가격의 집이 한 카테고리에 뜨더군요. 뭐 어느 홍콩 집처럼 좁긴 했지만 깨끗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저는 당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어설프지만 첫 해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쏟아지는 서류 작업, 짐 정리 등을 해야 할 일이 어찌나 많은지 한동안 무슨 정신으로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적응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사실 처음 홍콩 집에 들어갈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계약하기도 까다롭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운이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가전제품이나 화장실 변기가 잘 작동되는지 등등의 세세한 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라 더 그랬죠. 그런데 제가 살게 된 홍콩 집은 전 세입자가 깔끔히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관리를 잘한 것인지 너무 깨끗하고 혼자 생활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매트리스도 새 것 같았죠. 홍콩 생활도 차츰 익숙해지니까 하루하루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자친구가 바뀐 케빈도 자주 놀러오고 맛집과 지인들 소개도 많이 받았어요. 생활에 안정감이 찾아오니 공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 정도면 홍콩에 완벽히 적응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의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들어갔지만 그날은 저녁을 포장해 집에 일찍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맥주 한 캔을 곁들인 식사를 마치자마자 침대에 일찍 들어 누웠습니다. 테라스에 걸어놓고 갔던 옷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 때문에 젖어 있어 다시 빨래를 돌리고 싶었지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다 저도 모르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전 무언가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방음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벽 너머 들리는 소리와는 달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몸을 일으켜 앉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데 아무리 들어도 제 집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웠지만 여자 신음소리 같아 일단 핸드폰을 손에 들고 조심히 소리가 들리는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관과 거실 복도 사이에서 어떤 여자가 정말 배를 움켜잡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어요.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봐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는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여자는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 신음소리만 내더라고요. 중간중간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긴 한데 영어가 아니라 홍콩 광둥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뭐라고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 내어 한 발 한 발 여자에게 다가가 보니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확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 악! 소리를 내며 몸을 퍼뜩 떨었어요. 여자의 상체가 온통 피투성이었거든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고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거지? 홍콩도 구급대 신호가 119인가? 순간 진짜 별별 생각을 다 하며 키패드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괜찮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제 비명소리가 아파트에 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더 기겁했던 것은 그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퍼뜩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고 앞을 바라보자 피투성이의 여자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계속 괜찮냐고 묻는 소리와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려 겨우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 아무 일 아니라고 겨우 해명을 하고 들어와서도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몸이 오랜 시간 동안 진정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제 안색이 안 좋았던 건지 같이 공부하던 홍콩인 친구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간밤에 겪었던 일을 꿈인 것처럼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친구가 제게 다음부터는 무서운 꿈을 꿨을 때는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쁜 기운을 털고 오라고요. 알고 보니 홍콩 사람들이 믿는 미신 중 하나였어요. 저는 걱정해준 친구에게 알았다고 다음부터는 꼭 화장실에 가겠다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 마음이 또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 겪은 일 때문이었는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그날 이후로 잠자리가 괜히 뒤숭숭하더라고요. 한참을 뒤척이다 잠드는 일도 많고 자다 깨다 반복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니 당연히 컨디션도 나빠져갔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니 가볍게 한잔하고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일찍 들어온 금요일이었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입맛도 없고 잠이 모자라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한 후 그냥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으로 음악을 조그맣게 틀어놓고 겨우 잠을 청했어요. 그래도 꽤 오래 잤던 것 같아요. 해가 지기도 전에 잠들었는데 제가 악몽을 꾸고 일어났을 때는 새벽이었으니까요. 꿈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기분 나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잠결에 에어컨을 껐는지 샤워하고 보송하게 잠들었었는데 온몸이 땀에 끈적거렸어요. 저는 순간 친구의 말이 떠올랐죠. 악몽을 꿨을 때 화장실에 가 털고 나오라던. 그래서 전 다시 샤워도 해야겠다 싶어 갈아입을 옷을 챙겨 들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에도 땀이 났는지 쩍쩍 소리가 났어요. 내가 내는 소리인데도 정말 듣기 싫다는 생각을 하며 욕실 불을 켜고 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헉! 소리를 내며 엄청 빠르게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변기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변기의 물과 여자의 주변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공포영화도 고어물도 잘 보는 편이에요. 하지만 제 눈앞에 나타난 이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생생하고 현실적인지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겨우 걸음을 옮겨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니 서러움이 훅 몰아치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도 하물며 매일 투닥거리던 남동생도 지금 당장 이 무서움을 나눌 상대가 없다는 것이 이날따라 어찌나 서럽고 무섭던지 처음으로 타국 생활의 힘듦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도저히 집에 있기 무서워 지갑만 챙겨 들고 가까운 호텔에 가 자고 왔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며 지냈는데 또다시 비슷한 일을 겪고 나니 집에 들어가기가 점점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고요. 그래도 어느덧 유학 생활의 절반이 지나왔으니 마음을 굳건히 먹고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는 일은 있어도 더 이상 여자들의 잔인한 환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홍암에 있는 수제버거 맛집에 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지내는 곳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숨은 맛집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곤 했어요. 집에 가서 먹을 햄버거를 포장한 후 역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한국 사람 4분이서 이 길이 맞네, 아니네 하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아는 곳이면 알려드리려고 조심히 말을 건네자 아주머니 한 분이 한국 사람이냐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를 몇 번이나 돌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곳이면 알려드릴게요. 호텔 찾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폰을 내밀며 보여준 곳은 영화 도둑들에 나와 한국인들에게 유명해진 호텔이었어요. 걸어가기에는 어른들에게 너무 멀 것 같아 저는 차라리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택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주머니와 제 대화를 듣던 일행분 아저씨가 제게 대뜸 말을 거는 거예요. 아가씨, 그 집에서 얼른 나와요. 거기 곧 또 큰일 날 거야. 네? 그러고는 이어서 혼잣말로 둘이나 붙었네. 중얼거리시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둘? 둘이라니? 이 둘이라는 말이 어쩐지 제가 집에서 본 여자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제가 뭐라 더 물어보기 전에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아저씨를 끌고 가셨습니다. 아, 이 아저씨가 왜 착한 아가씨 무섭게 이런담? 고마워요. 이쪽 방향으로 택시 타면 된다는 거죠? 아,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충분히 고마워요. 아가씨 이거 집에 가서 먹어요.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챙겨오신 초코바 몇 개를 제 손에 꼭 쥐어주시곤 일행분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아저씨는 아주머니 손에 끌려가시면서도 저를 몇 번 돌아보시더니 다시 한번 소리치셨습니다. 아가씨, 빠를수록 좋아요. 미술 공부 잘 마치고 얼른 가요. 세상에, 제가 미술 공부를 위해 이곳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아셨던 걸까요? 전 그분들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실 때까지 계속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생판 모르는 아저씨의 말이 어찌나 머릿속에 박히던지 저는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분명 혼자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어쩐지 정은 안 가던 곳. 그렇게 저는 자리에 일어나 당장 급한 것들만 캐리어에 챙긴 후 다음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방을 뺐어요. 그렇게 나머지 홍콩 생활은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홍콩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게 전해준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직후 제가 살던 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나온 뒤 바로 그 집에 들어간 외국인 연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친구는 제가 그 집에서 겪었던 상황을 들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바로 이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스퀘어풋에 들어가 한참 제가 살던 집에 대해 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너 그거 알았어? 네가 그 집을 찾은 카테고리가 헌티드 하우스인 거. 헌티드 하우스가 왜? 뭐 나쁜 거야? 바보야. 거긴 사람이 안 좋게 죽은 집들이 올라오는 곳이야.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전 너무 놀라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홍콩에서 지냈던 집이 그런 곳이었다니.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친구가 한숨을 내쉬더니 이어서 말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곳은 세 가구나 살인사건이 났던 아파트였습니다. 예전에 그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었던 한 여성이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무작위로 아무 집이나 쳐들어가 살인을 했다고. 그 중에서 제가 살던 곳은 한 젊은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복부에 칼에 찔려 거실 복도 끝에서 사망을 하였고 친구는 목이 베어 화장실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환영을 본 곳이라 너무 무섭기도 했고요. 제가 그 피해자분들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 친구와 통화하며 아주 오랫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도 홍콩엔 자주 놀러 가요. 여전히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살던 지역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네요. 아니, 그냥 어쩐지 가고 싶지 않아요. 홍콩 친구들이 왜 흉자이, 즉 흉가미신을 뿌리 깊이 믿는지 전 잠시나마 그곳에서 생활하며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인지 전 이제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도 풍수지리 같은 걸 좀 알아보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 빨리 나오라고 알려주었던 한국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두 젊은 아가씨가 지금은 부디 좋은 곳으로 떠났길 빌어봅니다. 아이고. 홍콩에서 만났던 그 여행객은 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있잖아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는데 이제 그 아가씨한테 조심해, 둘이 붙었네 막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걸까요? 생각이 깊어져. 오지랖 넓은 사람인가? 아무 관련 없는 사람 같은데. 좀 이제 보이시는 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그 피해자의 영이라고 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지? 그냥 화경으로 한 번에 보이나? 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었냐 안 붙었냐 이 차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럼 귀신 붙은 사람들은 그 뭔가 뭐라고 하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 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막 묻어 있어. 그걸로 이제 개수를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괴담에서 봤던 것처럼 등 뒤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여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영가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집에 귀신 둘 있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당들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동자를 보내서 동자가 그 집을 보고 그다음에 동자가 다시 와서 얘기해 주는 무당들은 보통 그런 케이스고 이제 귀신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로 개수를 확인하는 경우가 좀 있죠. 보통 이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읽어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여행객의 정체는 보이시는 분이겠지. 약간 좀 이쪽 계열에서 도 닦는 분이지 않았을까. 미래까지 이렇게 약간 좀 보는 거 보면 약간은 좀 그런 것까지 보신 것 같아요. 얼굴까지 보고 이렇게 캐치했다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무속인일 수도 있다, 무당일 수도 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다른 거일 수도 있다. 이게 주변에 같이 있던 아주머니들이 너무 또 자연스럽게 넘어갔잖아. 아, 저 아저씨가 저런 말을 하네라는 걸. 그러니까는 평소에도 아니면 이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당도 아닌데 약간 좀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깨어있는 분 아니었을까, 형님 말씀대로. 무속인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이 사연처럼 집을 구할 때 이런 살인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잖아요.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주변 사람들 물어봐야죠. 그 집 근처 사는 사람들. 얘기 안 해주잖아요, 요즘에는. 안 해주죠. 집값 떨어지니까. 안 해주죠. 뭐 신축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거리낌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전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딱 들어가서 벽지랑 장판이 새 거야. 너무 좋다 하고 이제 장판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피가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하다가 오늘 자다가 풀이 잘못 붙더니 벽지가 싹 떨어졌는데 부적이. 찝찝하긴 하겠다 그러면. 의미 부여 안 알려야 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강해지면 계속 뭐 건물이건 뭐건 계속 갈아엎는 그런 게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경복궁 600년 동안 거기에서 왕들이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겠어. 그렇다고 야 이거 갈아엎자, 이거 뭐 다시 만들자, 흉흉하다, 이게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안 살잖아요. 지금은 안 살긴 하죠. 네. 지금은 안 살긴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다 역사다.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홍콩 괴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뭐 있나요? 저는 이제 아는 마술을 하는 동생이 네. 홍콩에서 마술 대회가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한국 대회에서 성적이 나서 그 홍콩 대회를 출전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홍콩에 가서 이제 마술 대회를 했는데 이제 한국 친구다 보니까 네. 그 통역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그 통역하는 분이랑 뭐 이렇게 같이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 날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며칠 있고 이러면 시상식까지 그래도 시간이 비니까 그 친구가 가이드도 해주고 현지 관광을 좀 했대요. 그런데 둘이 결혼했어요. 이런 괴담이 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같이 살아요. 아무튼 그 홍콩 괴담, 저는 홍콩 할매 귀신이 왜 무서운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영과 땡칠에서 홍콩 할매 귀신은 할머니가 왜 무섭지라고 했거든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다 착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무서웠다라고는 생각을 안 들어서 홍콩 괴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홍콩 괴담에 대해서 옛날 괴담들이잖아요.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름의 좀 재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홍콩이 또 공포의 선두였거든요. 진짜 거기 공포 무섭습니다. 걔도 공포의 진심이에요. 홍콩에서 나온 공포 게임도 되게 재밌고요. 네, 진짜입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이렇게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카노 씨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좀 미안하고요. 두 분은 상태 괜찮으셨나요? 괜찮았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특히 또 이 시원 씨의 입담이 오늘 또 터져가지고 아마 이제 다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편집되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카노 씨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어려운 자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네. 제가 영광이죠.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우리 마왕이 형님은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으시면서 네, 계속 활약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공포 라디오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직접 읽으면서 말하다 보면 또 이제 공감도 되잖아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정제된 메시지로 또 듣게 되니까 거기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몰입이 되더라고요. 이게 스피커를 건너와서 듣는 거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은 그냥 바로 이렇게 즉석에서 듣는 매력이 좀 있어서 집중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 카노 씨 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초대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시원의 공포 라디오 여러분들의 사연을 언제나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들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와 무서웠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들어드리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